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선생님들 2026학년도 합격의 길을 안내하는 특수교육의 공식 허쌤의 특수교육 임용 합격 전략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25년도 한 해 동안 선생님들 열심히 살아주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원하는 결과를 얻은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은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합격을 해서 그리고 3월달부터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만나는 선생님들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하지만 또다시 1년을 공부에 매진해야 되고 임용을 준비해야 되는 선생님들께서는 위로의 말 이런 것보다는요, 차라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6학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1년을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은 열심히 하면 됩니다. 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선생님들이 열심히 안 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합격한 게 불합격한 거 혹은 떨어진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셨고 최선을 다하셨어요. 하지만 단지 운이 닿지 않은 거고 인연이 닿지 않은 것 뿐입니다. 이번 시험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가 실수를 했습니까? 누가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로 판가름 나는 시험이라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학 자체가 너무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변별력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고 봐도 됩니다. 저는 단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달려야 하는 경우가 생겼으면, 그리고 다시 달려야 하는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으면 또 1년 열심히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달리면 됩니다. 속상해하지 말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1점 차이로 떨어졌다, 0.3점짜리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요. 스스로 자책하지 말고요. 내가 못나서 안 된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안 된 거야. 아니요, 그런 말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들은 누구나 가능성 있는 선생님들이고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어요. 단지 안 된 이유는 하나고요, 하나. 왜? 인연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26학년도에 합격하기 위해서 올해 25년도 한 해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손잡고요, 선생님들이 꿈꾸는 임용 합격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임용 합격의 문을 열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기 위해서 또 1년 열심히 선생님 최선을 다해서 죽을 듯 살 듯 열심히 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임용 합격 전략 설명회는 자, 이렇게 학년별 학습 전략 1, 2, 3학년입니다. 그리고 스터디나 특수교육법 교육과정 전체를 어떻게 공부할지, 그리고 지금 4학년 선생님들, 그리고 N수생 선생님들 초특, 중특, 임용 합격 전략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요, 1학년하고 2학년 선생님들은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 1학년 때 한국사를 무조건 따놓으세요. 1학년 때요. 왜냐하면 수능 시험 보고 나서 한국사에 대한 이미지랑 여러 가지 정리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무조건 1학년 때 한국사 따놓으십시오. 그리고 교육봉사 이거, 막 차일피일 미루지 마십시오. 시간 날 때 무조건 하세요. 그리고 계절학기, 얘도 1학기, 2학기 때 계절학기 땡겨서 들으십시오. 최선의 목적, 그러니까 계절학기 땡겨서 듣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4학년 2학기 때 웬만하면 학교 안 나가기 위해서, 4학년 2학기에 웬만하면 학교 안 나가기 위해서는 1학년, 2학년, 3학년, 최소한 3학년 1학기까지, 3학년 1학기까지는 교육봉사니 계절학기니 다 끝내야 됩니다. 한국사는 1학년, 2학년 때 끝냈어요. 1학년 때 끝내는 게 제일 좋고요. 안 되면 2학년 끝냈어요. 한국사 쉬워서 만만하게 보죠. 이거 발목 잡혀가지고 선생님 공부 제대로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1, 2, 3학년 선생님들은 잘 들으십시오. 3학년 2학기 때부터 선생님들은 임용 공부가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3학년 2학기 겨울방학, 3학년 2학기 겨울방학이 곧 4학년 1, 2, 3월입니다. 그죠? 그래서 3학년 2학기 겨울방학부터 본격적으로 임용 공부가 들어가는 거고, 그 전에 3학년은 2학년 2학기 겨울방학부터 임용에 한쪽 발을 담그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3학년은 그러면 1, 2학년은 이렇게 하고 3학년은 뭐에 초점을 둔다? 기본이론이 대체적으로 1, 2, 3월 강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허쌤의 특수교육은 1, 2, 3월로 기본이론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영역별 기출문제 4월 한 달 과정, 그리고 연도별 기출문제 5, 6, 7, 3개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학년은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모의고사는요 하지 마세요.
모의고사는 3학년 건들 필요 없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1학년은 무조건 한국사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봉사 계절학기를 통해서 4학년 올라갔을 때 4학년 2학기에 학교를 안 나가는 방향으로 시간표가 구성돼야 됩니다. 그러면 3학년은 어떻게 한다? 3학년은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기본 이론 1, 2, 3을 들으시고 영역별 마무리하시고 연도별 5, 6, 7까지 가면 됩니다. 만약에 3학년이 어렵다면 1, 2, 3 기본 이론을 2번 들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기본 이론 듣고 영역별 빼고 5, 6, 7 연도별 기출분석까지 빼주시면 됩니다. 최소한 연도별 기출분석까지 빼놔야지 선생님들이 4학년 됐을 때 공부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자, 다음으로요. 자, 스터디 활용과 그리고 법 특수교육법입니다. 총론 2022 2022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점자는 이번에 새로 바뀐 점자 규정으로 선생님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얘네들은 어떻게 공부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강론서입니다. 강론서는 뭐냐면 선생님들 흔히 말하는 전공이요. 뭐 이거 있잖아요. 지적장애 전공, 자폐성 장애 학생 전공, 시각장애 학생 전공, 이렇게 전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 학생들은 학교 강의 집중하십시오. 학교 강의에서 전공 한 권씩 떼잖아요. 거기 집중하십시오. 설사 강의가 책 전체를 안 뗀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은 책 전체를 바라보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 강론서마다 학교 강의마다 선생님들은 마인드맵을 만드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선생님들이 접근하기 편해요. 꼭입니다. 제 학생이라고 말하면 3학년, 4학년을 의미합니다. 학교 강의 집중해 주시고 학교 강의 전공서, 강론서 꼭 정리하시고 마인드맵 그리세요. 그리고 2, 3학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2, 3학년 혹시 4학년도 여유가 된다면 제가 강론서 특강이라고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전공책을 제가 하루 날 잡아서 딱 8시간 날 잡아서 전체적으로 훑어드리는 특강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권해드리고 싶다. 특히 2, 3학년들은요. 그리고 기본 이론 학원 강의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본 이론도 여유가 된다면 직강으로 권해드리고 싶은데 선생님들이 직강이 대체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면 인강으로 하시는데 자, 인강을 하실 때는 선생님 반드시 내가 정해놓은 공부 스케줄대로 진도를 나가셔야 돼요. 진도 안 나가면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막 밀리게 되면 힘듭니다. 자, 스터디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터디는 5명까지가 제일 적절합니다. 욕심을 좀 내더라도 6명. 근데 5명이 제일 적절하고 6명은 선생님 상황에 따라서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터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문즉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개념을 묻고 답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거 그 예를 들게요. 자, 위항을 설명해봐, 위음을 설명해봐, 아니면 의례전 중제를 설명해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행동 수정에서 행동 연세를 설명해봐, 가제 분석을 설명해봐, 행동 형성을 설명해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묻고 답하는 형태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빈칸 넣기 같은 경우는 저런 걸로 제일 좋죠. 절차, 과정, 쓰기 과정 접근법 5단계 이런 거, 변별절지 접근법의 단계 쓰는 거, 그렇게 해서 빈칸 넣기 제일 좋습니다. 자, 특수교육법은 제가 1월 달에 특수교육법 특강을 하게 됩니다. 보통 8시간 잡습니다. 선생님 특수교육법 뭐 별게 있다고 8시간째예요. 선생님들은 특수교육법이 단순히 외우고 그리고 인출하는 걸로만 아시는데 이 특수교육법 하나하나가 왜 이런 조항이 생겼는지, 그리고 그런 조항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기승전결로 연결해서 선생님들이 파악을 하면 특수교육법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제가 1월달 한 달 동안 8시간을 특수교육법을 강의 드립니다. 그리고 점자 특강 2월달에 시각장애 교육이랑 맞물려서 점자 특강도 하루 8시간 합니다. 이 점자 특강은 개정된 점자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훑어드릴 겁니다. 자, 다음으로 교육과정 총론이 3월 달에 진행이 됩니다. 이 교육과정 총론은 총 3주가 진행됩니다. 첫 주는 기본 2022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을 선생님들에게 강의를 해드립니다. 물론 그 총론 안에는 공통교육과정,
선택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을 그냥 뭐 읽어드리고 외우세요 형태가 아니라 철저하게 분석해서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기출문제를 분석할 겁니다. 교육과정과 관련된 기출문제 분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 첫째 또 뭐까지 가져가냐면, 기본교육과정 교과에서 창의적 체험활동과 일상생활 활동까지 같이 갑니다. 그럼 다시 정리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22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을 하는데 총론 안에 공통, 선택, 기본교육과정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별책 3에 해당하는 기본교육과정 교과 중에서 창의적 체험활동과 일상생활 활동을 선생님들에게 강의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과정 기출문제들을 분석할 겁니다. 교육과정 기출문제들은 선생님 충분히 분석해야 돼요. 물론 거기에 2015와 관련해서 2015 기본교육과정 교과와 관련돼서는 그런 것들은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2015의 기본교육과정 국어과와 관련된 문제는 안 건드려도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은 버립니다. 물론 유아과는 언급하지 않고 초등하고 중등 중에서 선생님들 26학년도 임용문제에 출제될 만한 기본 문제들은 다 분석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주에 뭐가 이루어진다? 교육과정으로만 구성된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교육과정으로만 구성된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과정 총론이 총 3주, 2022 특수교육과정 총론과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활동,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육과정만 가지고 구성된 모의고사를 풀 겁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앞으로 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 계획, 공부 루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은요? 일요일은 무조건 쉬세요. 일요일은 무조건 쉬세요. 언제까지? 최소한 8월 말까지는 일요일은 무조건 쉬세요. 그리고 9월 달부터는 일요일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들이 공부 루틴을 짤 때는 무조건요. 기상시간 정해야 돼요. 칼같이 지켜야 됩니다. 7시, 8시. 저는 7시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차라리 7시에 일어나서 아니면 6시에 일어나서 운동 1시간 하고 시작하십시오. 그 다음 취침 시간. 취침 시간은 무조건 칼같이 12시 넘기지 마십시오. 12시 넘기면 쌤들 그 다음이 힘듭니다. 그 다음날 힘들어요. 공부는 학습 50분, 휴식 10분. 물론 강의를 듣다가 인강을 듣다가 공부를 하다가 탄력을 받아서 쭉 나갈 수는 있어요. 쭉 나가더라도 3시간, 4시간 이상 나가긴 어렵습니다. 쭉 나갈 때 나가시고 잘 안 될 때는 좀 짧게 끊으시고 기본 패턴은 50분 공부, 10분 휴식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선생님들한테 강의 분량이 50분 정도에서 끊어요. 50분, 55분 정도에서 끊습니다. 60분까지 가는 거는 이제 가끔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50분 공부하고 10분 휴식하는 방법.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정확하게 지키시고 잠자는 시간 12시 정확히 지키시면 됩니다. 자, 스터디 형성평가 문제를 어떻게 만드는지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선생님들하고 수업 시간에 형성평가 문제 풀 때 사용하는 문제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아까 같이 스터디에서 선생님들이 공부하면서 문제를 만드실 겁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문제 만드실 때 기출문제처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오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를 직관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뭐야? 단계 중에 뭐가 빠졌어? 이 단계 중에서 이 과정을 설명해봐. 써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스터디 문제를 만드실 때는 말로 하는 쪽도 좋지만 손으로 인출하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말로 인출, 손으로 인출.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직접 모형을 활용한 오디오북 지원 읽기에 대한 읽기 지도 계획입니다. 얘는요.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제가 형성평가 문제로 변형시킨 겁니다. 선생님들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직접 교수 모형을 단계를 쓰세요. 이렇게. 직접 교수 모형의 단계를 쓰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안내된 연습의 예시를 쓰세요. 독립된 연습의 예시를 쓰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 만들면 됩니다. 자, 얘도 선생님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형성평가를 문제 만들었는데 쌤들이 이렇게 갈 필요 없어. 그냥 요거 하나, 이 그림 하나 가지고 와서 여기에 기억에 들어가는 내용을 쓰세요. 여기다 네모 쳐놓고 이 네모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쓰세요. 그리고 개인적 성과 증진인데 이 개인적 성과 증진에 내용 4가지 쓰세요.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직관적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문제 만들 때 선생님들은 절대로요, 기출문제처럼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오개념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뭐냐면 우리 공부 계획입니다. 자, 잘 안 보이시죠? 그죠? 자, 얘는, 자, 요것만 보십시오. 선생님 두 분이에요. 선생님 두 분이 본인의 루틴에 맞춰서 이렇게 일정을 짰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은 6시에 일어나요. 6시에 일어나서 7시, 6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8시까지 운동하러 갑니다. 매일 2시간씩.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그리고 8시부터 매일 법점자 총론, 매일 이렇게 깔았어요. 30분씩. 그리고 교육학 예습을 깔고, 그 다음에 교육학 강의 듣고, 밑에는 전공 깔고. 이 선생님은 월, 화, 수에 교육학을 집어넣고, 전공을 깔았고, 목, 금, 토에 전공으로 다 이렇게 깔았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은 푹 자요. 푹 자고, 스터디하고, 부족한 영역 공부하는 걸로 짰습니다. 자, 이 선생님은 6시 반에 일어나서 7시까지 준비합니다. 그리고 8시까지 운동합니다. 운동해요. 월화수목 금 토까지 운동합니다. 자, 그리고 아침 먹고, 이분은 학원에 인강으로 오신 선생님, 직강 들으시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거리가 좀 멀어요. 한 1시간 반 정도의 거리에 계세요. 대전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시간도 있어요. 그리고 이동하는 시간 동안에 법점자 총론하고 와서 학원에서 직강 듣고 스터디합니다. 보면 이 선생님은 교육학은 인강으로 듣기 때문에 일단은 월요일 날은 다 전공으로 깔았어요. 왜? 월요일 날 오후에 교육학이 올라오니까 그걸 이렇게 쪼개버리면 날짜가 이틀로 바뀌니까 차라리 모아서 화요일 날 다 교육학을 모았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교육학 모으고 그리고 스터디하고, 그리고 수요일 날 전공 들어가고 교육학 기출문제 풀고 전공 까고,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에 잊어버릴까봐 교육학 한 2시간 50분 정도 손으로 인출하는 연습 쓰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공 수업 깔고, 그리고 스터디 어떻게 할지까지 깔았습니다. 자, 두 분의 공부 계획을 보면 여기 선생님은 월요일 날 스터디, 교육학 인강을 듣는 형태로 빼고 나머지는 전공 싹 몰아버린, 그죠? 그렇게 공부하셨고, 이분은 인강으로 하셨고, 이분은 직강으로 들으시면서, 자, 직강 왔을 때 직강 듣고, 그리고 직강 끝나고 나서 학원에서 제가 스터디 해드리니까 그 스터디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잡고, 교육학은 화요일 날 몰아서 싹 하고, 그리고 수요일 날 인출하는 형태로, 이렇게 기출문제 푸는 형태, 그리고 마지막에 인출하는 연습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주간 공부 계획은 선생님들 반드시 좀 잡아서 해주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체크해서. 그리고 이 주간 공부 계획은요, 선생님, 1월부터 8월달까지, 1월달 7월 혹은 1월달부터 8월까지 짜시고, 9월달부터는 또 다르게 짜셔야 됩니다. 9월달부터는 1월도 공부하셔야 되고요. 8월까지는 1월날은 쉬시면 됩니다. 공부 계획 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 시작하는 시간과 공부 마무리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 공부 마무리는 12시 넘기지 말고, 공부 시작은 7시 아니면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운동하고 7시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저렇게 월화수목금토일 주간 공부 계획을 하긴 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뭘 하긴 한다? 월별 학습 전략입니다. 임용 합격을 위한 월별 학습 전략입니다. 먼저요, 임용 강의를 직강으로 들을까요? 인강으로 들을까요?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직강으로 듣게 되면 진도가 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강으로 듣게 되면 공부하다가 궁금한 거 그 자리에서, 물론 수업 끝나고 나서요. 저는 직강 수업 끝나고 나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스터디를 하고, 쌤들하고 스터디를 해드립니다. 그 스터디하는 시간에 먼저 쌤들이 저한테 궁금한 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다시 물어보면 다시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선생님한테 또 물어봅니다.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그리고 구두 인출까지 연습시킵니다. 그리고 형성평가까지 문제를 풀게 합니다. 그리고 직강을 하게 되면 계속 그날 인강을 들으면서 이해를 잘 못했다는 걸 저한테 다시 설명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진도가 밀리지 않으니까 쌤들 계획대로 무난하게 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인강은 자기주도적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인강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직강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계속 만나면서 상담도 가능하고 수업 후에 스터디도 가능하고 그리고 진도도 밀리지 않게 잘 따라올 수 있고 그리고 계속 주변 사람들한테서 으쌰으쌰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내라고 그리고 서로 의지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인강의 가장 좋은 장점은 내가 언제 어디서든 내 스케줄대로 진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 스케줄을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주도해서 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강의 가장 큰 단점은요. 진도가 한번 밀리면 큰일 납니다. 물론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저한테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드리면 상세하게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설명하다가 설명드리기에 좀 글로 설명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들, 좀 설명을 많이 해야 될 부분, 언급을 많이 하고 예시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은 제가 전화번호 드립니다. 그리고 저하고 통화를 해서 또 궁금증을 해소를 합니다. 인강은 가장 좋은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주도적으로 내 공부 계획에 맞춰서 스케줄을 짤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인강을 들음으로써 어느 정도 직강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도 많이 공부로 돌릴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긴 합니다. 근데 이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요, 쌤들한테 이동거리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된다면 집에 나와서 학원까지 오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된다면 직강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상일 때는 직강을 제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선생님 1시간, 1시간 반 정도면 왔다 갔다 3시간인데 그거 인강으로 돌려서 하면 되잖아요. 선생님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3시간을 선생님들이 인강을 하면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1시간 반 거리다 그러면 저는 오시라고 추천드리고요. 1시간 반 거리 이상이면 집에서 공부하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대신 인강을 들으실 때는 계획표대로 칼같이 지켜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진도가 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쌤들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형성평가 문제를 그때그때 빨리빨리 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체크도 해드립니다. 자, 그렇게 임용 강의는 쌤한테 어떤 것이 더 적절한지 보시고 선택해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론소 공부의 허화실. 자, 강론소 공부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3학년 2학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3학년 2학기까지만 강론소 공부하시고 4학년 선생님들은 강론소 공부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강의가 진행되니까 그걸 듣는 거야 어쩔 수 없죠. 그리고 특히 졸업하신 이후에 시험 보시는 N수생 선생님들 강론소 공부하는 거 강론소 특강은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강의 중에 강론소 내용을 다 녹여놨고 그리고 교재에 강론소 내용을 다 녹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강론소에 너무 목매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3학년 2학기까지는 그리고 3학년 2학기 겨울방학까지는 강론소로 생긴 전체적인 밑그림을 마인드맵을 그리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 허쌤의 특수교육에서는 직강이 끝난 다음에 Q&A 그리고 Q&A 스터디가 진행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강 마치고 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쌤들한테 질문 받습니다. 계속 진도가 나가면 수업이 누적되니까 누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헷갈리는 거 질문 받고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좀 더 심플하게 설명해 드리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형성평가 관련된 문제들을 선생님들에게 풀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가끔씩 선생님들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공부하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공식처럼, 특수교육 공식처럼, 허쌤의 특수교육 공식처럼 만들어서 선생님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스터디가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들한테 직강을 더 권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월별 공부 계획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1, 3월은 어떻게 공부하면 좋습니까? 1, 3월은 기본 이론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1, 3월 기본 이론과 심화를 동시에 학습하게 할 겁니다. 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전공이 기본이 어디 있고 심화가 어디 있습니까? 기본과 심화는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걸 구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이 진행된과 동시에 심화의 내용도 같이 다뤄집니다.
총 12주가 진행이 될 겁니다. 요일은 목요일, 금요일 매주 이틀 진행됩니다. 그럼 한 번 수업할 때 몇 분 합니까? 대체적으로 제가 진행하는 수업은 10시 30분부터 그리고 7시 30분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선생님 좀 일찍 하면 안 되나요? 제가요, 선생님들 원주에서 여기까지 출퇴근을 합니다. 물론 운전 안 해요. KTX 버스 타고 와요. 근데 버스 시간표가 그러니까 올 말부터 해가지고 뭔가 시간표가 조정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애매해졌습니다. 원래는 이전에는 제가 9시 반부터 시작했는데 9시 반에 도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애매하게 됐어요. 그래서 차라리 10시 반에 시작해서 7시 반에 끝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총 12주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 1, 3월 강의 계획은 따로 올라오는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1, 3월 강의 계획이 쭉 1주에 뭐 한다, 2주차 뭐 한다, 3주차 뭐 한다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선생님들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 1, 3월 기본 이론은 기본 개념과 심화 개념이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은 선생님들이 느끼기에 쉽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어떤 내용은 선생님들이 느끼시기에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본 이론, 기본 개념을 깔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심화 개념까지 파고들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쫓아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 이론은 무조건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할 겁니다. 그냥 암기하면 어려워요. 하지만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면 선생님들에게 응용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응용력이 생기고 그리고 기출문제에 적응을 하고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응용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 외우기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기본 이론은 무조건 마인드맵으로 선생님들 짜서 가야 됩니다.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의사소통 장애가, 내가 공부하려는 학습 장애가 어떻게 생겨먹는지 알기 위해서는 큰 마인드맵을 짜고 그 큰 마인드맵 안에서 부수적인 세부적인 마인드맵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개념과 키워드를 연결해서 특수교육의 공식을 만들 겁니다. 자, 이거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에 시험에 나온 걸 하나 예를 들게요. 답이 삽입교수인데 어쩔 때는 답이 삽입교수가 되고 어쩔 때는 답이 집중시도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쌤들에게 설명을 다 해드리고 이해도 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공식으로 말씀드립니다. 기출 지문이 초학문제 팀 접근으로 뜨면 답을 삽입교수로 잡으십시오. 기출 지문이 DTT나 행동수정이나 뭐 간격시도, 간격시도라는 용어들이 뜨면 분산시도로 답을 잡으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요. 어쩔 때 삽입교수를 씁니까? 어쩔 때 분산시도를 씁니까? 라고 했을 때는 전체적인 내용 다 설명하고 나서 기출 지문이 전반적으로 초학문적 팀 접근이라고 구성되어 있으면 삽입교수로 답을 쓰세요. 그리고 DTT나 행동수정으로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분산시도로 답을 쓰십시오. 이렇게 공식처럼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 행동연세와 행동형성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설명드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공식화시키냐. 행동연세가 답이 되려면 과제 분석이 나와야 되고 행동연세의 행동은 단계적 행동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조건 자극과 반응의 연세적인 행동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렇게 지문이 구성되면 행동 연세로 답을 쓰세요. 그런데 행동이 연속적으로 구성됩니다. 행동의 연속체라고 표현하든지 아니면 시작행동, 중간행동, 목표행동으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차별 강화라는 용어들이 들어오면 행동 연세가 답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행동 형성이 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임용시험을 볼 때 지문 안에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우리가 답을 인출하고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연결해서 답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그 연결되는 키워드, 궁극적으로 내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매칭이 되는 키워드, 그렇게만 연결해 놓으면, 그런 키워드와 내가 알고 있는 개념과 연결을 해 놓으면 그게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 키워드만 잡아가면 답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특수교육 공식입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법과 교육과정 점자는 매일 20분씩만 하십시오. 매일 20분씩.
특수교육법 몰아서 한다, 교육과정 몰아서 한다, 첨자 몰아서 한다. 안 됩니다. 매일 법 20분, 교육과정 20분, 점자 20분, 매일 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공부가 됩니다. 예, 하루에 몰아서 하시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무조건 20분씩 진행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3월 달에 진행이 되는 3월 달에 잠시만요. 자, 3월 달에 진행되는 교육과정 총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3월 교육과정 총론은 중특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초특은 내용도 좀 방대할 뿐더러 초특 선생님들은 반드시 일반 초등교육과정을 비중 있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전공, 그리고 일반 초등교육과정, 그리고 202 특수교육과정. 이 세 개를 선생님들은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공을 사로 잡고 일반 초등교육과정 3으로 잡고, 그리고 우리 202 특수교육과정 얘를 3으로 잡고 해서 4, 3, 3 요렇게 비율을 잡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니면 일반 초등교육과정을 4로 잡고 전공을 3으로 잡고 그리고 특수교육과정을 3으로 잡고 하셔도 됩니다. 전공에 자신 있는 분들은 일반 초등교육과정을 4로 잡으시고 전공을 그래도 난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전공을 4로 잡고 일반 초등교육과정을 3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주십시오. 자, 교육과정 총론은 일단 202 특수교육과정 총론이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기본교육과정 안에 교과, 별책 3권에 해당하는 기본교육과정 교과에 창의적 체험활동과 일상생활활동도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총론 모의고사는 2회 정도 진행할 겁니다. 이 총론 모의고사는 상황을 봐서 선생님, 제가 한 해 정도 더 늘릴 수도 있어요. 일단은 지금은 1회를 계획하고 있고, 만약에 진도 나가는 거라든지 선생님들이 따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다든지 2회 정도가 빨라지면 모의고사를 하나 더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때 가서 선생님 상황 봐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과정 총론은 매주 일요일 3주 동안 운영합니다. 3월 아마 둘째 주부터 운영할 것 같습니다. 3월 둘째 주부터. 얘도 언제 운영하는지는 선생님들 26학년도 허셈 특수교육 계획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4월 달입니다. 4월에는 영역별 기출분석과 심화 내용을 정리할 겁니다. 4월에 영역별 기출분석과 심화 내용인데, 자, 말 그대로 영역별 기출분석 문제 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4월 달 한 달만 할 거예요. 선생님 영역별 기출분석 다른 선생님들은 굉장히 오래 하던데 2달, 3달 하던데요. 저는 연도별 기출분석을 3개월을 잡고 총 13주를 잡고 파고들 거고요. 영역별은 복습 차원에서 선생님들이 공부한 내용의 복습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심화 차원에서 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중복되는 거는 최대한 제외하고 일단 개념이 잘 드러낸 기출 중심으로 분석이 들어갈 거고 4주 진행합니다. 4주인데 목금 진행할 겁니다. 얘도 10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갈 겁니다. 자, 이 영역별 기출 분석은 선생님들 조심해서 잘 접근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역별 기출 분석은 선생님 접근하기는 되게 편해요. 왜? 이미 영역별로 분류해놨고 관련 키워드로 연결해놨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답을 유추해서 끌어내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연도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연도별 기출 분석처럼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5학년도 문제를 풀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임용을 보려면 25학년도 문제처럼 그렇게 각각의 장애 영역들이 서로 엮이고 얽혀서 하나의 문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역별 기출 문제는 그 문제 구성 안에서 해당하는 영역의 장애 영역만 뽑아서 보기 때문에 문제를 확장하기가 어려워요. 문제를 응용하기가 어려워요. 문제를 변형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선택하는 방법은 이 4월달 한 달 동안 영역별 기출 분석을 그 개념을 드러낸 문제를 중심으로 심화 과정 풀어가듯이, 그리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설명 복습의 위주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영역별 기출 문제 이해와 그리고 제가 제시하는 모범 답안을 서로 인출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이렇게 지문이 구성되고 이렇게 물어보면
답안은 이렇게 인출하는구나 연습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개념 중심으로 우리가 영역별을 구성했기 때문에 그 개념과 맞는 키워드를 서로 연결할 수 있게끔 잡고, 그리고 그 기출지문 안에 핵심 문장, 기출지문 안에 있는 핵심 문장이 뭔지를 찾아서 공식화시킬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워드와 개념을 연결한 공식, 특수기 공식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초학문제 팀 조건이 지문 구성이면 무조건 삽입교수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기출지문 안에 핵심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론서에서 이렇게 가지고 온 문제들 중에서도 핵심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 문장들도 엮어서 공식화시키겠습니다. 물론 4월 영역별도 직강 수업 다음에 Q&A 스터디가 진행이 됩니다. 5월은 5월, 6월, 7월 석 달 동안 진행이 됩니다. 석 달 동안 총 13년간 연도별 기출 분석을 시작합니다. 자, 얘는 작년까지는 12연도였어요. 근데 이제 한 개 연도가 더 늘었잖아요. 25년도 거. 그래서 총 13년간 연도별 기출 분석인데, 근데 우리는 석 달 동안 하기 때문에 12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 거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 주에 한다는 건 13년도 거, 2013년도 내용은 제가 미리 촬영을 해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5, 7월 14년간 연도별 기출 분석을 신청하시고 등록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바로 오픈해 드릴 겁니다. 13년도 영상을. 그래서 그걸 보고 선생님들은 워밍업을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주수에 맞춰서 저와 같이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직강생 선생님들은요. 직강생 선생님들도 5월, 7월 13년간 연도별 기출 분석을 등록을 하시면 2013년도 기출 분석이 찍어놓은 인강이 오픈될 겁니다. 그 오픈된 걸 보시고 워밍업을 하시고 그 다음 14년도부터 저랑 같이 직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13년도 거는 미리 찍어놓은 건가요? 미리 찍어놓습니다. 작년 건가? 아니요. 올해 새로 찍을 겁니다. 25년에 새로 찍을 겁니다. 자, 물론 이 13년간 연도별 기출 분석도 카페 게시판을 통해서 개별 첨삭해 드릴 겁니다. 얘는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면서 이제 진도가 나가잖아요. 진도가 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제가 20년도 걸 오늘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다가 16년도 거 이 문제 한번 첨삭받고 싶습니다 하면 그 문제를 올리세요. 그럼 첨삭해 드립니다. 진도는 나가지만 이전 연도에 답안 작성해서 이거는 더 안 될까요?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건 안 될까요? 이렇게 접근하는 건 어떤가요? 라고 올려주시면 다 첨삭해 드립니다. 연도 상관없이. 진도가 나가지만 이전에 공부했던 게 누적된 질문과 누적된 첨삭도 가능하다고요. 근데 이거는 어렵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25년도 거를 문제지에다가 답안지 다 썼어요. 시중에 이제 나와 있는 답안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다 썼어. 그래서 그걸 스캔을 떴어. 저한테 전부 다 첨삭해 주세요. 그건 안 됩니다. 제가 첨삭해 드리는 거는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면서 선생님인 답비랑 제 모범 답안이랑 좀 뭔가 안 맞아,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제가 쓴 답은 어떨까요? 라고 한 거는 첨삭해 드려요. 얼마든지. 하지만 한 개 연도를 전체 다 푼 다음에 이 전체를 다 해주세요. 는 안 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의문점을 느끼고 나서 그 의문점을 바탕으로 고민을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질문을 던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다 선생님들에게 개별 첨삭 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냥 내가 답 쓰고 나서 그냥 문제 풀듯이 모의고사 풀듯이 풀고 나서 그 답에 대한 선생님의 스스로의 검증 없이, 스스로의 확인 없이, 자기 점검 없이, 스스로의 답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이 무조건 들이대면서 해주세요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고 나서 질문하는 건 뭐든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13년간 연도별 기출 분석도 직강 수업 후에 Q&A 그리고 스터디가 진행이 됩니다. 특히 요 수업을 진행을 하면 수업 후에 선생님들이 대체적으로 뭘 많이 질문하시냐면 선생님 이렇게 답을 쓰는 건 어떨까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선생님 기출문제에 이런 문장이 나왔으면 답을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기출지문에
단어가 키워드가 이렇게 떴으니까 답을 이렇게 서술해야 되겠네요 라는 건 질문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오 괜찮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 만약에 답은 여기서 문제가 원하는 답은 이건데 만약에 지문의 조건을 바꾼다면 답이 이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도 스터디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재밌는 거, 자 선생님들이 쓴 답을 가지고 스터디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A 선생님이 선생님 그러면 제가 쓴 답이 정답으로 인정받으려면 지문이 어떻게 구성돼야 되나요? 즉 답을 가지고 문제를 설명하는 형태, 그러니까 A 선생님이 쓴 답이 되려면 모범 답으로 인정받으려면 지문을 어떻게 재구성을 해야 되는지까지 언급하는 정도로 실력을 확장시킵니다. 실력이 확 늘어나고, 그리고 이 연도별 기출 분석을 끝내놓고 나면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다음 8월 9월 기출 확장 응용 모의고사입니다. 자, 이 8월 9월은 제가 원래는 얘를 8월달 한 달만 운영했습니다. 4주 운영하면서 한 주에 목요일 시험 한 번, 금요일 시험 한 번, 그래서 총 8번의 모의고사를 봤어요. 모의고사 횟수를 늘리면서 봤는데 다 좋아하셨어. 반응도 좋았어요. 근데 어떤 피드백이 많이 들어왔냐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한 주에 2문제를 푸니까 너무 바빠요. 그리고 쫓아가기가 막 벅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8월 9월 기출 확장 응용 모의고사를 그래가지고 총 8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8주 매주 금요일 날 모의고사를 풀 겁니다. 자, 근데 이때는 기출 문제를 제가 확장시키고요. 기출 문제를 제가 응용했습니다. 기출 문제를 병영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예를 들어서 기출 문제에서는 위에다가 가로 기역을 넣는데 저는 밑에다가 가로 기역을 넣는 형태로, 그리고 기출에서는 용어를 쓰는 게 답이었는데 저는 그거를 용어를 쓰지 않고 그 개념을 쓰게끔 하는 거든지, 아니면 기출에서는 A와 B와 2개의 개념을 엮었는데 저는 A, B, C 3개의 개념을 엮어서 문제를 낸다든지, 그렇게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는 연도별 기출 문제를 확장시키고 응용시키고 변형시킵니다. 그래서 이 8, 9월 모의고사는 매주 10시에 진행을 할 겁니다. 이 8, 9월 모의고사에서는 교육학 안 넣을 겁니다. 교육학은 파일을 모의고사에 넣고 여기서는 전공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8, 9월 기출 확장 응용 그리고 변형 모의고사는 자 선생님들이 기초 개념을 한 번 더 체크할 겁니다. 선생님 갖고 있는 기초 개념, 그 다음 심화 개념도 한 번 더 체크할 겁니다. 그리고 이 2가지 개념을 확장시켜서 문제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신강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기반으로 모의고사를 만들 겁니다. 자, 특히 기출 지문이 답이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기출 지문이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게 이렇게 기출 지문을 기반으로 한 모의고사를 풀게 되면 이 모의고사에 선생님들이 작성한 이 모범 답안을 제가 개별적으로 첨삭시켜 드릴 겁니다. 이 8, 9월 달 기출 모의고사는 선생님들에게 답안지가 제시돼요. 우리 임용시험에 보는 답안지, 그걸 그대로 제시해서 그대로 쓸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저한테 제출하면 그걸 전부 다 첨삭해가지고 제가 PDF로 떠서 선생님들에게 보내드립니다. 그럼 인강생 선생님들은요? 인강생 선생님들도 사진을 찍어도 되고요. 선생님들이 작성한 모의고사 답안지를 사진 찍어도 되고요. 아니면 PDF로 변환시켜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저한테 메일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다가 다시 출력해서 다시 첨삭한 다음에 그걸 다시 스캔 떠서 선생님들에게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8, 9월 기출 모의고사에서는 카페에는 답을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8, 9월 기출 모의고사도 끝난 다음에 직강 선생님들은 Q&A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8, 9월 직강 끝나고 나서 진행한 스터디에서는 주로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요. 선생님 이게 답이 되려면 지문이 이렇게 구성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기출 지문을 보고 답을 유도하는 형태였지만
이게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이 되면 기출 지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면 답이 이거에 나올 수밖에 없어. 이거 말고 다른 게 답이 될 수가 없어. 라고 선생님들이 파악하는 눈이 생깁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8월 모의고사, 이번에는 8월 달만 했으니까 8월 모의고사 가지고 이번 기출 문제랑 얼마나 제가 적중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적중률은 굉장히 높아요. 많이 적중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저걸 찍었거든요. 중특, 유특, 초특, 기출, 해설 강의를 특강을 찍었거든요. 거기 보시면 얼마나 많은 8월 모의고사와 그리고 9월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적중했는지 선생님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문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요거요. 교육과정이요. 교육과정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유학기. 근데 저는 이거를 문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서 탐색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할수록 자유학기를 편성 운영한다.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를 운영 편성한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유학기는 주제 탐색, 주제 선택 활동과 진로 탐색 활동을 운영한다. 해서 선생님들한테는 이 활동 두 가지까지 외우게끔 만들었습니다. 똑같잖아요. 그죠? 구성만, 내용, 편집만 다르지 구성은 똑같잖아요.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문제 법입니다. 법과 관련된 문제. 자, 개별화 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 대상의 진단평가를 실시한다. 아니죠. 얘는 답이 진단평가가 아니죠. 저기에 관련해서는 법 내용을 그대로 긁어 오면서 여기서는 이제 개별화 교육계획에 들어가야 될 내용을 언급했고, 두 번째는 자, 각급 학교장은 매 학기마다 개별화 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 대상자의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실시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용어가 뭔지 선생님들에게 쓰게 만들었죠. 똑같죠. 그죠? 또 보겠습니다. 얘는 저겁니다. 청각장애. 이번에 기출된 문제는 이렇게 기도는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고 골도는 쭉 해서 네이로부터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 네이는 감흥 기능을 담당한다 해서 기능까지 이렇게 물어봤던 거고 저는 문제에서 어떻게 냈냐면 자, 청력도를 보여주고 실제 청력 역치를 쓰게 하고 그리고 그 6분법을 기준으로 청각장애 유형, 청각장애 유형이니까 저거잖아요. 전음성, 감흥성, 혼합성, 그죠? 중추청각 이렇게 쓰고 손상된 청각장애 부위 해가지고 중입니까? 중입니까? 내입니까? 아니면 그 경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끔 했습니다. 문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8월 모의고사 가지고 적중한 겁니다. 얘는 교실 안에서 하는 거니까 지역사회 모의교수잖아요. 모의교수 이렇게 풀이한 거고 제가 낸 문제는 자, 생태적 접근을 토대로 기능적 생활 중심 교육 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역사회 중심 교수를 하려고 합니다. 작성 방법에 쓰세요. 빈칸 만들어 놓고 모의 교수인지 참조 교수인지 중심 교수인지 쓰게끔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문제죠. 자, 이 정도로 요 정도만 말씀드렸는데 8월달 모의고사로 지금 저만큼 저렇게 적중률이 높고 그 내용도 거의 유사하게끔 문제를 적중시켰습니다. 자, 이제 10월, 11월 파이널 모의고사 그리고 파이널 총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널 합격 모의고사는 이번 26학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초등 6주, 중등 7주를 뽑을 수 있습니다. 초등 6주는 파이널 모의고 한 주와 그리고 모의고사는 5주, 모의고사 5주 플러스 파이널 특강 한 주 그렇게 해서 6주 매주 목요일 날 진행할 겁니다. 중특은 자, 모의고사 6주 그리고 파이널 특강 한 주 해서 총 7주를 선생님 진행할 겁니다. 자, 이 파이널 모의고는 신강론 내용, 새로 나온 책이요. 새로 나온 전공책 내용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모의고사를 풀게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전 연습처럼 똑같이 할 겁니다. 이때는요, 1교시 교육학, 2교시 전공 A, 3교시 전공 B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직강생 선생님, 인강생 선생님들 전부 다 저에게 답을 주시면, 답안지를 스캔해서 주시면 제가 개별 첨삭 해드립니다.
직강생 선생님들이야 제가 그때 가서 이렇게 싹 답안지 수거해 와가지고, 그죠? 첨삭해드리면 되고, 인강생 선생님들은 제가 드린 답안지에다가, 답안지 샘플에다가 그 답안지 샘플을 출력해서 작성하신 다음에 사진을 찍든지 스캔을 떠서 보내주면 제가 개별 첨삭해드립니다. 이때 개별 첨삭 되게 꼼꼼하게 들어갑니다. 물론 8월 달에 개별 첨삭도 굉장히 꼼꼼하게 들어갑니다. 선생님들에게 개별 첨삭을 어느 정도냐면, 선생님 만약에 틀린 답이 있잖아요. 그럼 틀린 답이 있으면 그 틀린 답을 왜 이렇게 썼는지, 무슨 지문에서 무슨 키워드를 보고 무슨 내용 때문에 이렇게 썼는지를 저한테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저는 거기다 뭐라 또 첨삭을 다냐면, 자, 이 지문에서는 이런 키워드가 나왔기 때문에 답은 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합리성을 설명해 드립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또 합리적 의심을 할 수는 있습니다. 공부는 합리적 의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주시면, 그러면 선생님이 답이 되려면, 선생님 답이 인정이 되려면 지문에 들어가야 될, 반드시 나타나야 될 문장이나 키워드가 뭐가 있어야 할까요? 라고 다시 역으로 되짚어서 선생님이 오개념을 잡아드리고, 선생님이 그때 또 아하 이렇군요 라고 스스로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공부에 관련해서 이거구나라고 깨우치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 틀리지 않죠. 그렇게 개별 첨삭은 선생님이 굉장히 꼼꼼하게 들어갑니다. 단순히 맞았다 틀렸다 형태가 아니라 디테일하게 설명까지 다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월 11월 파일을 모고 총정리를 마무리합니다. 자, 예상문제란다. 우리 이번에 제가 적중한 파일을 모으고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중특 A의 7번 문제 중에서 상대적 크기 학대법도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상대적 크기 학대법. 자, 상대적 크기 학대법을 했는데 갑자기 학대 독서기가 떴죠. 학대 독서기는 투사 학대법이죠. 자, 봅니다. 문제 자체가 상대적 크기 학대법에 대해서 쫙 물어봐요. 그래서 이것처럼 기억, 니은, 디귿, 니을 해가지고 니을이 상대적, 얘가 투사 학대법입니다. 자, 보면 카메라, 전자기기 이런 걸로 스크린에 투사해서 투사 학대법 답을 잡아서 학대 독서기까지 연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들었었습니다. 자, 문제 똑같이 나왔잖아요. 유형이나 구성이 거의 유사하게 똑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거죠. 뭐라고 해야 되지? 요구. 그래서 선생님이 공 주세요 해야지라고 모델 해서 요구 모델입니다. 이 요구 모델을 그대로요. 물론 내용은 다르죠. 예시는 다르죠. 내용은 같은데 예시가 다르죠. 그래서 먼저 선생님이 뭘 줄까? 요구. 그런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그리고 나서 한 다음에 이제 그림책 주세요라는 모델링 해서 요구 모델을 설명한 문제입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그죠? 예시는 다르지만 구성이나 내용은 똑같은 문제로 거의 일치하는 적중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보면요. 자, 여기서 저거죠. 개사실을 물어봤죠. 개사실. 읽기, 자기 지시하기, 개사실에서 개념적 기술을 물어본 건데, 자, 저는 어떻게 선생님들한테 문제를 내드렸냐면, 자, 언어에서 이렇습니다. 시간 함수 이런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지시, 여기에 자기 지시, 그리고 밑에 자기 지시를 중심적으로 보세요.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개념적 기술이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선생님들을 혼란스럽게 하려면 저라면 자기 지시라는 것을 지문에 넣겠습니다. 그럼 선생님들 혼란스러워서 답을 틀리게 쓸 겁니다. 라고 해서 문제를 똑같이 그냥 거의 완전히 100% 적중한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10월달 그러니까 파일을 모으고 해서 적중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고요. 그럼 얘도 보십시오. 얘도 이제 얘가 저거죠. 이 문제가 요거 위에 뭐가 있었냐면 저게 있었잖아요. 그 초항문제 팀 접근에 관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밑에 B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 이미 초항문제 팀 접근이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삽입교수로 빠집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를 선생님들한테 체크하라 그랬어요. 접근법, 어느 중지를 위한 접근법, 초항문제 팀 접근법. 그리고 그 초항문제 팀 접근법 중에서 어떤 것의 장점, 삽입교수의 장점을 쓰라고 하는 문제를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얘도 그냥 완전히 똑같은 문제가 돼버렸죠. 거의 100% 적중한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안내보행도 선생님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지? 안내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고, 이 문제에서는 좁은 길 통과하기 위해서 제가 얘는 그냥 일부러 다 넣었어요. 답까지 다 넣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가로쳐서 통과할 때 안내인이 해가 여기 가로쳐가지고 그 내용들을 적어 넣게 했거든요. 얘도 완전히, 그죠? 똑같은 문제죠.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얘는 자기옹호입니다. 자기옹호. 지적장애의 자기옹호 기술에 관한 설명인데, 여기서는 뭐냐면 의사소통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단호한 태도, 그리고 뭐 있어요? 협상, 그리고 명확한 파도, 그리고 바디랭귀지, 이런 것들이 단호한 태도, 협상, 이런 용어 두 개만 외워도, 알고 있어도 여기 쓸 수 있었죠. 의사소통이라는 거. 자기옹호와 관련해서 문제를 이렇게 구성을 했었습니다. 자기옹호 설명하고, 그리고 각각의 기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기,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알기, 의사소통, 리더십을 4개 용어를 쓰게끔, 내용을 쓰게끔 제가 빈칸을 뚫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문제죠. 완전 적중이죠. 자, 그리고 중특, 그 다음 내용. 자, 얘는 이제 학습 안내에 관련된 문제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요렇게 선생님, 문제를 구성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그죠? 그러니까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제 학년별로 1학년은 한국사 끝내라, 2학년은 당연히 교육봉사라든지, 그리고 계절학기 통해서 학점을 최대한 땡겨라.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간 계획은 어떻게 짜야 된다. 주간 계획 짤 때는 무조건 공부 시작하는 시간, 공부 끝나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라. 까지 말씀드리고, 나선 이제 월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1, 3월달, 4월, 그리고 3월달 모의고사, 3월달 교육과정, 4월달 영역별 기출, 5, 6, 7, 13년간의 연도별 기출, 8, 9, 기출 변형 모의고사, 그리고 11월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쭉 월별 공부까지 설명드렸어요. 주간 공부계, 월간 공부계 쭉 설명드렸어요. 근데 11월이 제일 힘듭니다, 선생님들. 11월은 멘탈 관리해야 돼요. 11월은 무조건 도 닦는 마음으로 공부했습니다. 학습이나 나의 정서, 심리를 잘 관리해야지, 11월을 그렇게 잘 관리하고 넘어가야지 시험에서 우리 임용해서 아주 좋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1월만 되면요, 그동안 잘 외워졌던 것도 안 외워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두렵고요, 심리적 압박감이 높아지면서 가슴이 콩쾅콩쾅 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한 것만 가지고 시험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요, 이것만 생각하세요. 11월 달은 뭐만 생각한다?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만 가지고 시험에 들어간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한 나를, 내 자신을 믿는다. 그것만 생각하세요. 11월 달 되면 안 외워져요. 외웠던 것 잊어버려요. 쿵쾅쿵쾅 거려요. 자꾸 오개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들을 해요. 어떻게 한다? 내 자신을 믿어라.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 스스로를 믿으세요. 선생님 스스로를 믿고 선생님 스스로를 의지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계속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11월 달은 다들 힘들어합니다. 이때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것만 가지고 시험장 들어갈 거야. 나는 내 자신, 내가 열심히 한 것을 믿어. 나의 직관력을 믿어.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노력한 만큼요, 하늘은 돕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오래 안 됐나요? 그럼 하늘이 돕지 않은 건가요? 아니요. 열심히 한 건 누구나, 저도 선생님들 열심히 한 거 압니다. 본인도 선생님 스스로도 열심히 한 걸 압니다. 그리고 하늘도 선생님 열심히 한 거 압니다. 하지만요, 인연이 아니었던 거고 때가 아니었던 겁니다. 선생님이 못나서, 선생님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막 건성을 해서 그래서 떨어진 게 아니라고요. 아직 때가 아니었던 거고 아직 하늘에 연이 닿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거를 가지고
이전의 결과에 대해서는 미련 가지지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이전 했던 내가 열심히 했던 그걸 가지고 다시 26학년을 2026 학년도를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선생님 주간, 월간 그리고 11월 달에 선생님들 멘탈 관리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늘은 진짜요. 열심히 한 사람은 반드시 손을 내밉니다. 하지만 그건 때가 있습니다. 25학년도도 25년도 24년도 열심히 달려와 오셨듯이 26년도도 24년도 열심히 달려왔듯이 25년도 선생님 열심히 달려주십시오. 제가 끝까지 선생님 옆에서 함께 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는 선생님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임용합격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항상 응원 드립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잘 먹어야 됩니다. 잘 자야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은 칼같이 지켜주십시오. 항상 응원 드립니다. 선생님들의 임용합격의 길을 안내하는 헛쌤의 특수교육이었습니다. 우리 1월달 기본이론 강좌부터 차근차근 함께 공부하기를 바라봅니다. 1월달에 뵙겠습니다.